それでは注文してみましょう。画面をタッチしな 일본인들이 지금까지 한국을 이렇게나 무시했던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바로 자신들은 한국보다 무조건 10년 이상 앞선 선진국이라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물론 실제로 일본은 한국이 극도로 가난한 시절에 이미 미국과 견줄 수 있는 선진국 반열에 오른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때 발전한 일본이 지금까지 그대로라는 점이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일본인들도 이제 한국을 통해 그런 자신들의 모습에 좌절하고 있답니다. 해외여행을 잘 가지 않는 일본인들조차 한국 여행은 여러 번 다닐 정도로 일본인들에게 한국은 거의 독보적인 인기를 차지하고 있는 해외여행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원래도 한류를 좋아했던 일본인들은 전 세계를 휩쓴 한국 작품들을 당연히 제일 먼저 시청했고, 이로 인해 이제는 세대를 가리지 않고 한류 문화에 빠지게 됐습니다. 과거에는 윤사마처럼 40대 이상 일본의 아줌마 부대들이 한류를 이끌었다면 이제는 10에서 20대의 MZ세대들까지 한류 문화에 환호를 보내고 있죠. 그렇다 보니 자식을 위해 가족 전체가 한국 여행을 오는 경우도 확연히 증가하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한국을 여행 오거나 한류 문화를 직접적으로 접하며 한국에 대해 알아가는 일본인들이 증가하게 되자 자연스럽게 한국의 선진 문화 역시 더욱 많이 알려지게 되었고, 한국과 일본의 격차를 체감하게 되는 일본인들도 증가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래도 한국을 여행 오면 가장 먼저 방문하는 곳이 한식당이다 보니 일본인들이 제일 먼저 한국과 일본의 격차를 체감하는 장소는 식당이라고 합니다. 이제 한국의 경우 점원이 아닌 기계를 통해 주문하는 키오스크 시스템이 너무나 일상화되고 있는데요. 한국어뿐만 아니라 영어와 일본어, 그리고 중국어 등 여러 나라의 언어 역시 제공하고 있어 언어 소통이 어려운 외국인 여행객들에게는 아주 편리하게 느껴진다고 합니다. 사실 키오스크 시스템은 한국에 정착한 지도 꽤 지났고, 이를 보고 신기해하는 한국인들은 거의 찾아볼 수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도 여전히 한국의 식당을 방문한 일본인들은 키오스크를 보고 놀랄 수밖에 없다고 하는데요. 일본의 아날로그 현실을 보게 되면 왜 이렇게 일본인들이 사소한 것 하나에도 놀라는지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일본의 식당들도 최근 부랴부랴 키오스크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긴 하지만 사실 여전히 많은 곳에서 아날로그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계산을 떠나 여전히 일본에서 자리 잡고 있는 식당의 악습들은 방문하는 여행객들에게 굉장한 불편함을 안겨다 주고 있었는데요. 기본적으로 한국과 달리 일본 식당에 들어가면 입구에 서서 종업원이 올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종업원이 몇 분이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대답을 하고 그 종업원이 안내해주는 자리에 앉게 되는데요. 한국처럼 가게에 들어가서 그냥 빈자리에 앉으면 굉장히 싫어한다고 합니다. 물론 한국이나 다른 나라에서도 고급 레스토랑의 경우 이런 방식을 취하고 있으나 동네 평범한 식당에서는 하지 않는 모습이죠. 때문에 일본의 경우 어떤 식당을 가더라도 종업원이 안내해 줄 때까지 뻘쭘하게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일본의 식당이나 상가를 가보면 이러한 글을 붙여놓은 곳을 쉽게 볼 수 있었습니다. 처음 오시는 손님 사절이라는 팻말인데요. 말 그대로 처음 방문하는 사람들을 거절하는 일본의 식당 문화 중 하나입니다. 이런 가게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단골 손님의 소개가 필요하거나 혹은 상품을 판매하는 가게의 경우 제품을 반드시 구매해야 한다는 어이없는 방법을 취해야 하죠. 특히 교토 지역에 이러한 가게들이 굉장히 많다고 하는데요. 자신들의 이해할 수 없는 아날로그한 방식을 고수하기 위해 매장을 방문하는 손님들에게 불편함을 감수하라고 강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여곡절 끝에 가게에 들어가도 문제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귀찮기 짝이 없는 종이 주문이 필수이기 때문이죠. 보통 한국의 경우 키오스크가 없다 하더라도 손님들이 주문을 하면 직원이 메모를 하거나 그냥 암기를 해놨다가 가게 포스에 입력을 합니다. 하지만 일본은 손님들이 일일이 메모를 해 주문을 해야 하는 경우가 많은 것이죠. 때문에 한국의 편리한 식당 시스템을 경험한 일본인들이 고향으로 돌아갔을 때 불편함을 느끼는 것은 어찌 보면 아주 당연한 일인 것입니다. 더불어 일본인들이 놀라워하는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로봇 서빙 시스템인데요. 한국에서는 이제 공항과 식당 등 서비스가 필요한 곳에 돌아다니는 서빙 로봇들이 전혀 낯설지 않습니다. 물론 일본에도 서빙 로봇이 없는 건 아니지만 결국 주문은 종이로 해야 하기에 불편한 것은 똑같다고 합니다. 나름 로봇 강국으로 알려진 일본이기에 한국에 온 일본인들은 일상생활에서 자연스럽게 활용되고 있는 한국의 로봇 시스템은 무조건 자신들이 선진국이라 생각했었기에 더욱 충격이었던 것이죠.
게다가 일본인들을 더욱 놀라게 했던 것은 한국인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우리야 이런 키오스크나 다른 자동화 시스템에 빠르게 적응되어 일상처럼 받아들이고 있지만 일본인들의 기준에선 새로운 문물을 이렇게나 익숙하고 빠르게 받아들이는 한국인들의 모습이 놀라울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실제로 일본의 경우 선진 시스템을 적용시킨다고 하더라도 익숙한 것이 편하다며 거절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기 때문입니다. 도어락 대신 여전히 열쇠를 사용하는 모습이나 빠른 행정 처리를 위해 주민등록 제도를 만들 때도 일본인들 스스로 이를 거부해 아직도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있지 않은 일본인들이 대다수인 것처럼 말이죠. 결국 일본이 변하지 못하는 이유는 일본인들 본인들의 문제도 있기 때문에 빠르게 새로운 문화를 받아들이는 한국인들의 모습을 보고 이제는 고쳐야 하겠다고 마음먹는 경우도 생기는 것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일본과 비교되는 한국 식당 시스템을 보고 일본인들은 어떤 반응들을 보여주고 있는지 더욱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일본의 아날로그가 너무 지겹다. 언제까지 종이로 주문하고 도장으로 결제받을 거야? 지금의 기성세대들은 절대 익숙함을 바꾸려 하지 않아 자신들이 변화하는 게 귀찮으니까 우리에게 아날로그를 강요하는 것뿐이다. 일본을 한국처럼 바꾸기 위해서는 젊은 세대들이 힘을 모아야 해. 한국에 한 5년 살다가 일본으로 돌아왔는데 정말 불편해서 못 살겠더라. 그동안 일본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의문이 들 정도야. 일본인들은 대부분 일본에만 살고 해외여행을 잘 안 해서 체감을 못하는 거지. 한국만 가도 일본과는 완전히 딴 세상이다. 한국인들은 이제 기성세대들도 전자기기들을 자기 손처럼 다루고 있는데 일본인들만 그저 까먹는 신세입니다. 받아들이는 마인드 자체가 달라서 그래요. 한국인들은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죠. 삶이 그래왔으니까요. 하지만 일본은 변화하는 것 자체가 도태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기준에서 벗어나는 걸 이단으로 생각하기도 하죠. 가장 바람직한 변화는 일본이 한국의 흐름을 따라가는 건데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 아닌가 싶다. 한국을 롤모델로 삼는 순간 일본은 진다고 생각할 것이 뻔하기에 절대로 하지 않겠죠. 아마 나라가 망한다 해도 한국을 롤모델로 삼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다고 다른 노력을 하는 것도 아니잖아. 이건 뭐 그냥 언젠간 가라앉을 때에 어쩔 수 없이 타 있는 기분이다. 사실 이미 한국에게 일본은 따라잡힌 지 오래고 인프라적인 부분에선 이미 20년 이상 뒤처져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하지만 지금도 다들 한국을 비난하지 못해 난리를 칠 뿐이죠. 한국이 부럽다고 말할 건 아니지만 분명 일본은 지금의 현실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일본의 경제가 어떻든 일반 시민들이 살기 좋은 곳은 한국이라는 건 틀림이 없는 사실이다. 일본의 아날로그는 그만큼 심각한 문제야. 물론 아날로그만의 장점도 있겠지. 하지만 그게 두려워서 변화를 하지 못한다면 일본은 영원히 발전하지 못할 거야. 문제는 앞으로 시간이 더 지난다 하더라도 바뀌지 않을 가능성이 더 높다는 것이죠. 이렇게 아날로그만 고집하다가는 시간이 조금만 더 지나도 더 이상 사람들은 일본을 찾지 않을 것입니다. 이상으로 한국과 일본의 식당 인프라 차이에 대한 일본 반응 살펴보았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